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업본부장 이용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몰려와 주신 내 애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장님께서 방금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LH 글로벌 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비전과 전략에 대한 액션 플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이제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어서 저는 이제 현재 해외 글로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세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현재 16개 국가의 31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해외 수출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추진 배경은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 우리 사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정부 정책 수행 부분, 신남방, 신북방 정책, 해외 개발 수요 확대 부분인데요. 이번 특히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중남미, 중동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LH 경쟁력과 사장님의 강력한 그 CEO의 의지, 이 부분이 전반적인 추진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로 바로 넘어가세요. 글로벌 사업은 이제 먼저 국내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은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공공주택지구 추진 절차를 보면 약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3기 신도시가 지금 지구 지정이 되고, 지구 지정이 되면은 지구 지정이 되는 순간에 이제 사업 인정 고시가 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지구정이 된 다음에 이제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서 지구단위 계획 승인, 여기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금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그 중간에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자꾸 이제 글로벌 사업 비교를 하는데요. 글로벌 사업 밑으로 내려가셔서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시 설계가 국내 절차에는 어디가 있냐면은 지구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하고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총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 5년에 10년 이게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4단계가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그 다음에 국내 인허가 단계, 그 다음에 국외 인허가 단계, 그 다음에 개발 시공 관리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 준비 단계가 3에서 한 5년이 소요됩니다. 이게 뭐 현재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양국 정부 간의 협력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법률 검토, 뭐 내부 일상 감사, 이런 절차를,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2단계인 국내 인허가 절차로 넘어가는데, 국내 인허가 절차 저기 1에서 1년 오는데 7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리경경이 애출출 그러기 7가지 절차네요. 리스크관리위원회, 경투심, 경영회의, 이사회, 그 다음에 예타를 거쳐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의 출자 협의, 7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이제 또 있고, 이게 끝나면 국외에 넘어가서 국외에서 또 절차가 똑같은 절차가 벌어집니다. 베트남 예를 들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흥행성 산단이 개발계획 승인, DP하고 그 다음에 투자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단계 절차에서 3단계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4단계인 개발 운영 단계는 설계 시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하는 단계인데, 유일하게 4단계에 가 있는 게 미얀마 산업단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쿠웨이트 압둘라이 시티가 결국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금 2단계에 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저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 단계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 압둘라이 시티는 지금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국내 절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쭉 말씀드렸는데 1단계 부분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MOU, 타당성 조사, MOU 이런 절차를 3에서 5년 정도 걸치고, 2단계는 국내 절차, 아까 7가지 절차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국외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국외에 가서 똑같은 절차를 또 베트남, 미얀마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행성 산단, 미얀마, KMIC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 끝나면은 실시 설계하고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데, 최초로 실시 설계가 지금 미얀마 산단이 올해 중반에 들어갔고
연말에 착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4단계에 미얀마가 가고 있고, 지금 흥현성 3단의 경우에는 지금 연말 정도 기공식이 예상되고 있고요. 가장 빨리 가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연대선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제가 드려야 할 이유가, 해외 사업이 최초로 LH가 지금 시작한 게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중국에 가서 중국 천진공단하고 중국 심양공단인데, 여기에 35만 평, 15만 평 정도 되는데, 분양률이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한 50%, 심양은 한 30% 이렇게 돼 있고, 입주가 돼 있고, 나머지 땅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중국 그 정부에 넘기고 왔어요. 그걸 원가로 넘겼는데, 적정률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IMF, 이제 개성공단은 중간에 이제 들어오는데, 개성공단이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동안 그 가동을 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요. 개성공단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중단됐다가 2016년도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해외 사업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2019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1인당 국민소득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이걸 뒤에 이제 미얀마 산단,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시아, 중남미, 페루, 파라과이, 지금 한참 지내고 있는 이 사업지구들하고 지금 우리 국내에 지금 이 진도하고 지금 한번 지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989년 이제 75년 이 시기가 미얀마 시기입니다. 미얀마. 1975년 시기가 미얀마 시기인데요. 현재 미얀마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입니다. 이 시기에 있고 미얀마가. 그래서 달러 신도시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 시기가 1980년 이 시기가 베트남 시기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 되는데 이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착공되는 시기인데, 베트남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일기 신도시를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수출해도 된다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고, 그 다음에 페루하고 파라과이가 1인당 국민소득 6천에서 7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중남미는 페루하고 파라과이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장님을 모시고 올해 5월에 현지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페루, 파라과이가 이제 이 시기인데 6천에 7천 달러 시기인데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올해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기에 페루, 파라과이, 특히 페루 쿠스코 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 구조가 좋습니다. 쿠스코 시가 이제 잉카 문명 13세기에서 16세기에 잉카 문명 수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그 공항이 있는데, 쿠스코 공항 시내에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복판에 한 4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니까 그걸 드러내서 지금 외곽으로 뽑아내는데, 그 37만 평이, 그러니까 개발을 지금 신규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우리의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LH의 경쟁력, 이걸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뭔가 중남미의 시범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남 페루도 파라과이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개 국가에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 브라질, 그 다음에 칠레 이런 데가 전부 1,0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 사이인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에 아마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컨택하고 그러는 건 없는데, 파라과이, 페루를 성공시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이제 저희들한테 협조적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쿠웨이트는 MOU를 체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올해 보훈 약정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1단계하고 3단계 거치지 않고 지금 넘어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그러니까 올해 보훈 약정 체결까지 해서 3단계까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보시면은 이제 사업 현황, 요 설명하면서 사업 현황은 이제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현재 사고 프로젝트를 지금 전부 표에 표시했는데요. 4단계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4단계를 설명드렸는데, 사전 준비 단계가 있고, 국내 인허가, 국외 인허가, 개발 운영. 이렇게 이제 개발 운영은 이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사전 준비 단계가 25개고 이제 밑에 실제로 사업 구조화가 된 게 이제 6개인데 맨 위에 여기는 지금 베트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지금. 그리고 후보지 검토 단계는 여기 이제 파라과이 말씀드렸고 아순시전 그 수도에 약 300만 평 정도를 저희 이제 침수 지역을 개발하달라는 얘기고, 페루는 2군데가 현재 쿠스코 공항 부지하고 그 리마 북측의 앙콘 신도시 그 부분을 우리한테 또 요청한 부분 2군데, 호주 프로젝트, 또 베트남에 요거 베트남은 지금 현재 컨터시하고 그다음에 점바이랑코 부분인데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호주 부분 쭉 여기 이제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데,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게 코스타리카입니다. 그 산호세 TOD 개발 방식이라 해가지고 그 교통 지향형 개발 그래가지고 거기 코스타리카가 저희 남한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44km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도권에 거의 50% 인구가 몰려 사는데, 그 TOD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철 한 11군데 전철역 주변에 3군데를 LH가 개발해달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국토부 자금 5대2 자금으로 지금 8억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계속 말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연해주 산단이. 국토부 장관이 이래저래 요청하고 계속 지금 말 바꾸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한 3번 했는데 지금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자금으로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게 이제 3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킨 캄코시티인데요. 이거 계속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깔끔하게 소유권 정리를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요 밑에 부분 국외 인허가 보면 베트남 홍해성 산단 산업단지, 러시아 연해주 산단, 요 사회주택은 이제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산단인데, 요 위에 사회주택 하나, 요게 다낭 사회주택인데, 오늘 지금 또 수정이 왔어요. 이게 15만 평짜리인데 7만 5천 평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좀 이전해서 3km 정도 이동해서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했는데, 몽골은 저기 용역 그 하는 정도고요. 직접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약 면적도 한 6만 평밖에 안 되고 2개 솔롱고 완투지라 해가지고요. 사회주택 짓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미얀마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미얀마 홍해성 산단이, 미얀마 KMIC 경협 산단이 올해 저희들이 이제 연 12월 착공이 목표입니다. 지금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 발주를 해서 올해 12월에 꼭 공사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사 착공이 이제 올해 목표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선분양을 하는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계약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이 가도록 하고, 프로젝트는 반드시 15개의 정점 사항을 정리를 해서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되도록 올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잠시 후에 지금 미얀마는 워낙 진도가 잘 나가니까 미얀마는 뺐고요. 베트남, 중남미, 인도네시아 이렇게 단장님 들어와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베트남, 하노이 흥행선 산단입니다. 요거는 연해주 산단인데 15만 평씩, 요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3단계로 해서 지금 연접된 그 토지까지 지금 45만 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해주 산단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그때 중국에 가서 그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꾸 이게 이제 말 바꾸기를 제가 요즘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장관님이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도 이렇게 말 바꾸는 그 부분이 내가 참 답답할 노릇인데, 중국하고 특히 그래서 러시아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반드시 계약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뭐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요거는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택 부분도 뭐 내용 많이 다 아시니까요. 땅값 안 받고 거의 건물값만 받고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토지 매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거는 이제 한 70 내지 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라서, 이 사회주택은 반드시 이게 수요가 문제인데, 스마트 시티 이제 산업단지는 수요가 세계 단지가 무조건 이제 지금 국내 기업체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스마트 시티나 사회주택은 국내의 업체가 아니고 해당 국가에 그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뒷받침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특히 사회주택은 70%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70% 정도로 공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이 베트남의 사회주택 2개는 특별히 리스크 부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한 겁니다. 추진 전략 아까 쭉 사장님 비슷한 말씀하셔서 제가 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 중에서 세 가지 크게 뭔가 LH의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부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수익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LH 공기업이 뭐 자본 잠식이 안 되는 수준 한 10% 이상을 뭐 기재부 예타 수준을 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확보를 하고 공공성을 해서 아까 뭐 동반 진출력 온팀 코리아,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을 시공사로 데리고 가는 문제, 그 다음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한계 기업들을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가서 성장 기업으로 바꿔주는 어떤 수출 지원 중소기업 플랫폼 역할, 이 공공성 부분이 첫 번째고요. 국가별로 옵티마이징은 아까 사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리스크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리스크 부분을 아까 옵티마이징 부분은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옵티마이징 부분인데요. 글로벌 기획위원회 요거를 각 국가별로 옵티마이징을 하려고 지금 용역도 나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부분인데요. 사전 준비 인허가 이렇게 미니마이징 하는 건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106개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국가 리스크 미얀마는 미가 보험에 지금 7월에 가입이 됩니다. 7월 중반 정도 가입이 되는데 저개발 국가는 미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이게 전쟁, 내란, 뭐 수용, 그다음 계약 불이행 이런 어떤 리스크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지금 미가 보험을 들었는데 다른 쪽 리스크 부분은 지금 베트남 특히 베트남은 지금 고민을 멈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보험을 들어야 될지 보험을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걸 들어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 이 리스크 부분, 보험 드는 부분 미가가 아니고 월드뱅크 미아가 아니고 K슈어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슈어는 굉장히 저렴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리스크 관리를 다양하게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사장님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LH가 이제 이렇게 뭘 수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형체가 없으니까 요번에 결국은 많은 수많은 경영평가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또 많은 교수님 또 코치해준 교수님 어드바이스 해주시는데 일단은 이거를 최근에 중남미 국토부 장관님 모시고 사장님도 그때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냥 이분들도 얘기를 막 물어보셔서 일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지금 국가별로 1인당 국민소득이 있었습니다. 5,000불, 1,000, 2,000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사례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근접해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가 소득도 많고 인구도 어느 정도 되는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통합 패키지 경우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소득적인 낮는 경우에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서비스 활성화 이게 잘못 했습니다. 인프라 확충입니다. 죄송합니다. 인프라 확충에 가야 된다. 거기 이제 미얀마 예를 들면 미얀마 양곤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50% 됩니다. 50%. 거기는 이제 미얀마 강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흙탕물이라서 우리 한강처럼. 그러니까 저기 한 20km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물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KMH 산업단지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10km 전방에서 물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700억 정도의 EDF 자금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전기하고 상수도하고 이걸 끌어오는 진입도로까지 700억으로 이제 그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인프라 확충에는 이제 그렇고 서비스 활성화형은 이제 어느 정도 1,000억에서 1,500달러 정도 된 국가에서 기존 인프라가 있는 상태고 이제 뭔가 서비스를 이렇게 기술 요소를 넣어주는 그런 단계의 나라고 그다음에 서비스 여기 D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인데요.
시장 잠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10년 장기 푼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뭔가 사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강력한 어떤 근로사업의 어떤 비전과 전략을 얘기하셔서 이게 이제 막판에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올해 방향이라도 이렇게 잡고 꼭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어떤 원년이 되는 걸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이렇게 오늘 많은 코치와 말씀 토론 많이 해주시면 그걸 오늘 많이 도움이 되게 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가 되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